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날인데 2학년 이제 3차 연수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 벌써 3차네요. 2월 달에 시작할 때는 금방인 줄 알았는데 오늘 5월 1일이지만 사실상 3월 달이고요. 4월이고요. 이제 2학년은 4단원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단원 개관을 먼저 할 거고, 단원 개관에 이어서 이제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 물론 거기에는 이제 검정 교과서가 같이 꼭 먼저 보고 비교하는 학습을 하게 될 거고, 탐구하기를 같이 공부한 다음에 해설서를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4는 학생용에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보자라는 그 연립방정식의 뜻을 이름으로 했고, 교사용 해설서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연립방정식은 보니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모르는 수가 두 개 나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축제 준비로서 물건을 파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물건을 어떻게 팔까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원 개관 들어가 볼게요.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이건 이제 해설서의 13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교재는 이제 이 기존 교과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연립방정식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기존 교과서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함수와 그래프를 지난달에 연수했지만 스테이지 3에서 이미 다뤄버렸습니다. 학교 교과서는 1차 함수를 이 다음에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가르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그것을 연립방식 학습할 때 1차 함수를 이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이 수학의 발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기존보다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이라는 것은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주로 자연수 조건에서만 다루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이제 얘들은 1차 함수, 다시 말하면 실수인 조건에서 모든 수에서 직선이 되는 것을 1차 방정식에서 아이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에서도 연립이 아니라도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실수해로 직선의 그 현상으로 아이들이 이 1차 방정식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 단원은 해가 자연수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다루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그래프까지 다 나타내보고 규칙성을 찾아서 1차로 변하는 그러한 규칙성을 찾아서 직선이 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 개념을 이용하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 해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고요. 학생들은 1학년 때보다 이제 2학년 때 뭐가 문제냐면, 이 방정식과 함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둘 다 XY가 나옵니다. 사실은 방정식에서는 Y를 다루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방정식 그러면은 X만으로 됐다든가 이제 Y만으로 된 걸 다루다가, 여기서 이제 비로소 1차 방정식이지만 XY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그러한 방정식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그 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는 현상.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 이 문자가 이게 미지수냐 변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다 몸에 배서 변수와 미지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X를 맨 처음에 미지수로 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변수로 변하는 상황이 바로 2학년의 이 순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혼란스러워한다. 이 함수가 아이들한테 어렵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방정식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은 가급적이면 함수를 먼저 접하게 하는 것이 방정식으로 인한 방정식에서 함수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처음부터 함수를 큰 거를 보여주고 그중에 일부가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해결할 때 2차 함수나 1차 함수의 그래프 속에서 우리는 절편을 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변수가 0으로 되면 이제 변수가 하나 남게 되는 그게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 개의 문자가 남아서 자연스럽게 해가 하나가 되든가 또 2차 방정식의 경우는 두 개가 되는 그런 걸로 끌고 가면 아이들이 큰 숲에서 이제 나무를 보게 되는데 반대로 가게 되면 나무만 보다가 갑자기 큰 숲을 보게 되면 그게 뭔지 굉장히 그 당황하는 이런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은 2학년에서만큼은 함수를 먼저 이제 보여준 겁니다. 3학년에 올라가면은 2차 함수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또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3학년에서는 2차 함수를 먼저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현재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상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같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중학교 2, 3학년만 희한하게 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과서가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려고 이제 수학의 발견은 2학년에서 노력을 했고 3학년은 이제 함수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 못했고요. 시도를 못했고요. 3학년은 방정식 내에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그 충격을 좀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이제 이 함수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 라는 거, 이것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것을 매개로 방정식과 연결 짓는 이런 구조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 방향은 연립방정식에서도 해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만 보여주는 것은 억지다, 억지. 공통스러운 그 공통해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1차 함수 교점, 즉 수없이 많은 점들의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으로서 연립방정식 해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논리적인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에서는 각 방정식 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방정식을 연립함으로써 공통해가 있음을 가정해서 이 가감법과 대입법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한다. 연립방정식 도입 초기에 보통 검정 교과서는 각각의 방정식을 먼저 해를 몇 개씩 구해 가지고 두 개 방정식의 공통해를 찾는 이런 방정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수학의 발견은 애당초 공통해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바로 이제 가게 했다는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해를 찾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공통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스테이지 3과 스테이지 4는 기존 교과서와 단원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단원 지도 계획 들어가시면은 단원 지도 계획은 총 6차시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이제 탐구하기는 5개로 구성되어 있고 1차시부터 5차시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요 1차시에 있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과 그 해의 뜻, 그리고 이렇게 3번에 있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이제 저랑 같이 다룰 거고 나머지 3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3개를 본다면 첫 번째 이제 개념 탐구하기 1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리고 이것과 그 해 두 가지를 다룬다. 해의 뜻, 1차 방정식의 뜻과 해의 뜻까지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이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은 다루지 않겠지만 바로 그것이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탐구하기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가 이제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또 다루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 1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다양한 관계를 이제 한 식과 그래프를 연결짓는 그런 짝짓기하는
게임 활동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 1시간 다루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의 학습 목표 상세와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상은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간단한 것이고, 대강화된 이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실행해야 될 학습 목표를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뜻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 맥락에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의미를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학습 목표는 그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핵심 질문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는 무엇,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교과서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천재교육 유희찬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교과서를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검정교과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 해의 뜻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제 탐구활동을 생각 열기로 들어가면은 축구대회 예선전에서 이제 점수 승리하면 한 번 승리하면 2점, 무승부는 1점, 패하면 0점. 현재의 우리나라 이제 프로축구 제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승리하고 무승부하고 이제 점수를 각각 2점, 1점, 0점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리그전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X번 이기고 Y번 짓다 XY를 지고 이긴 비긴 거. 여기서 이제 패한 것은 없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 패한 것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XY만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X번 이겨서 얻은 승점은 뭐냐, X가 이제 이긴 거니까 2점씩 얻으니까 아마 2X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Y번 비겨서 얻은 승점은 1점이니까 그냥 Y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총 승점을 5점 얻었다면 2X 플러스 Y가 5가 되는 이런 네모 넣기의 이 활동을 하는데, 네모 넣기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탐구 활동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럴 때 2X 플러스 Y가 5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0을 포함한 이제 자연수죠.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검정교과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이런 2x 플러스 y라는 y는 5라는 이런 등식은 미지수가 이제 x, y인 두 개가 있고 차수가 모두 1이다. 차수와 개수를 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이 사이에는 그리고 AND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0이 되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냥 1차 방정식이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0부터 이렇게 x를 쭉 넣어보고 y를 쭉 넣어서 해를 여러 개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의미 아닌 정수니까 세 개의 쌍이 존재한다. 순서쌍을 세 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그러고 이것을 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서가 기왕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이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 푼다는 말과 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왜 두 가지 용어를 쓸까? 근데 문제도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데 도대체 풀어란 말이 뭐냐? 이렇게 풀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이제 이걸 답을 구하게 됐을 때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요구죠. 이게 이 푼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가 해라고 칭했으면 해를 구해라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지, 풀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말로서 아이들이 푼다는 말과 해를 구하는 말을 동일한 용어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한 가지로 그냥 가르쳤으면 어쩐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푼다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항상 해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은 해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쩐가 이런 느낌이지만, 선생님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시험 문제를 낼 때도 항상 해를 구해라 이렇게 했지 풀어라 하는 용어는 가급적 자제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넘어올게요. 수학의 발견은 탐구학 1번에서 이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탐구학 1번에서는 이제 몇 개를 사야 할까 이런 거죠. 몇 개를 사야 할까. 한 봉지에 3개씩 들어있는 초콜릿과 2개씩 들어있는 초콜릿 2종류가 있다. 이렇게 2개의 초콜릿 봉지를 가지고 총 20개라는 걸 했죠. 20개. 3개씩 들어있는 초콜릿과 2개씩 들어있는 초콜릿 각각 몇 봉지씩 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답을 구해보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문자 도입을 이제 했고, 요 정도면 이제 아이들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충분하다 보고 문자에 대한 학습은 따로 시키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3개씩 들어있는 초콜릿 봉지와 2개씩 들어있는 걸 각각 이제 X, Y 개로 둔다. 이 정도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작업인데 참 쉽진 않죠. 아이들이 이 X, Y를 잘 못 넣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1 때 이 문자가 언제 쓰는가, 문자의 그 필요성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장을 문자로 바꾸고 식으로 바꾸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항상 우리가 고민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되고 3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3x 그다음에 2개씩 들었으니까 2y가 합쳐서 20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을 구해보자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답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요 나름대로 이것도 x, y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 x가 0부터 이렇게 넣어보는 방법. 그럴 때 y는 얼마냐 10이 될 거다. x가 3개씩 들어있는 게 하나 더 2개씩만 가지고 산다면 10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하나씩 이제 넓혀가면서 x가 1이면 y는 이제 없겠죠. 왜냐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2가 되면 y는 얼마냐 7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y를 0으로 두고 이제 x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풀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x가 0일 때부터 가느냐 y가 0일 때부터 가느냐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사전식으로 가는 전형적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죠. 근데 아이들은 희한하게도 여기서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보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뭐 x가 5면은 y가 얼마일까? 이거 5면 해가 없네요. x가 예를 들면 4면은 y가 4가 되겠나요? 4가 되네요. 이렇게 순서상을 막 지 마음대로 구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그거는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초적인 그 사전식 배열을 연습 안 시킨 그런 것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거죠. 또 이런 그 경우의 수를 사전식으로 세는 것이 교육 과정에 정확하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에서도 그것을 뚜렷하게 가르치지 않고요. 중학교에서도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사전식 배열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철저히 그 사전식 배열을 강조해서 그 배열하는 즉 나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은 답을 구하는 개수만 구하는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뭐 답은 10개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익숙해서 그래서 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한 번도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내지 않고요. 몇 개냐? 아니 다 나열해라. 그래서 초기에는 한 20개까지는 나열하는 것을 막 이렇게 강조해서 시험을 내고 이제 그거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전환한 제 경험이 있는데 나열하는 것은 정말 중학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수학의 기초입니다. 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 카운팅이라고 그러죠. 이 세는 과정 자체가 아주 그 사전식으로 또는 수영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세는 그런 기술이 아이들한테 모든
단원에서 필요한 기술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특정한 단원이 없다는 거죠. 경우의 수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x가 0부터 넣는다든가 y가 0부터 넣는다든가 좀 더 이걸 기술로 하면은 개수가 큰 걸 먼저 다뤄야 되는지 개수가 작은 걸 먼저 다뤄야 되는지 그것도 다 중요한 그 수학적인 사고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넣는 이런 그 무작위적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건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들도 시간 내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교육시키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1차 방정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1차 식꼴로 나타내는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 한다. 이렇게 문제 속에다가 1차 방정식의 정의를 집어넣은 거는 이것이 1차 방정식이 여기서 정의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1학년 때 정의된 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방식으로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식이 1차 방정식이냐 얘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 이유를 아이들이 직접 쓰도록. 저는 1차 함수나 1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아이들은 식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3 1차 함수죠. 근데 1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함수라는 말이 상당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러면은 1차 이전의 함수예요. 그러면 이것이 1차 함수냐 그러면 차수 가지고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함수의 정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한 가지 변수가 먼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얼마냐 y가 4다 이렇게 x가 2일 때 y가 5다 이런 식으로 x가 정해지면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함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차수를 보니까 1차더라. 1차 함수는 두 가지의 그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1차 함수를 차수로 정의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함수 개념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 방정식도 방정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방정식이 아니고 거기에 그 식에 들어가는 x 값이 모든 값이 아니고 특정한 값이다라는 거죠.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이 더 방정식인데 1차에 너무 이제 빠져 들어가면은 방정식의 본뜻이 사라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가도 1차 방정식이냐 그럼 1차라는 말만 쓸 수도 있지만 방정식의 뜻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에서 구한 결과와 2의 식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이제 해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서를 가볼게요. 해설서는 이제 몇 쪽이냐면 해설서 쪽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해설서의 탐구 의도는 세 가지로 줬는데 첫 번째 1번 활동은 1학년에서 배운 1차 방의 뜻을 확장해서 이제 미지수가 2개라는 거. 개수만 늘어났지 1차 방정이 여전하다라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상황의 결과 아이들이 이제 초콜릿 그 봉지수를 한 것과 1차 해의 의미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와 1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답이 얼마냐가 아니고 그 답이 뭐냐 그 답의 의미가 뭐냐 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 그래서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등호가 성립한 등호의 개념을 정확하게 양쪽이 같다는 것을 강조돼야 되는 겁니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양쪽이 같다는 등호가 같다는 것이고 그 x 값이 나왔을 때 y 값이 나왔을 때 그것이 값이 답이 아니고 그것을 원식에다가 넣었을 때 양쪽이 같아지는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이다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상 답안을 이제 보면 예상 답안은 우리가 아까 이제 다 살펴봤고요.
어 3번만 보면 3번 "1에서 구한 결과를 2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 아이들 입에서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 거. 아이들은 그냥 "답이다. 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요런 것보다는 분명히 이것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고, 대입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값이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꼭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볼까요? 수업 노하우는 미지수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원래 애들은 1차 방정식 그러면 항상 해가 하나였어요. 해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라는 심지어는 무지 많다, 무수히 많은 그런 실수해까지 존재하는 데까지 가버리면 이게 직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어 1차 방정식 해가 하나 요렇게 말한 게 다 깨지는 이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1개일 때 그 1차 방정식과 비교해서 XY 값을 같이 구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발견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자꾸 물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또 해를 쌍으로 표현하는 이유. 해가 왜 순서상 2개로 나오느냐. 그것도 꼭 앞에가 X고 뒤에가 Y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정했는가. 이런 말도 아이들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아이들은 이 순서쌍을 잘 안 써요. 순서쌍은 정말 추상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읽습니다. 뭐 3봉지, 2봉지 뭐 이렇게 막 썼어요. 또는 뭐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덧셈을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거 간단하게 이거를 3,2로 이렇게 쓰게 할 거냐, 또는 x, y로 쓰게 할 거냐, 이렇게 숫자나 문자를 사용한 순서쌍을 이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또 탐구학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차 방정식인지 묻는 문항에서 아이들은 3x나 2y가 각각 1차식이고 2번 더했기 때문에 2차식이다, 이런 학생들이 실험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차수 개념이 1학년 때 배웠지만 차수 개념이 명확하지 않죠. 차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차수의 관계. 이 말은 이제 다항식 같으면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갔을 때 이때 차수를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차수라는 것은 각각의 차수를 합하는 게 아니고 각 항 중에 가장 높은 차수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인식돼야 이 차수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2차항 있느냐, 또는 이렇게 주면서 이건 몇 차항이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건 2차식입니다. 2차식입니다. 말할 때 3x 플러스 2y는 2차식이 없구나. 그래서 1차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이들이 이게 5개념을 가질 때의 그 5개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바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닌 다른 예를 보여주는 것이 그 상처를 줄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보다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그 아이의 생각 자체가 틀린 건데 그 틀린 생각을 바로 바꿔주기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그거. 지금 너 틀렸어가 아니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아이가 그 새로운 다른 것들을 보면서 뭐 x제곱을 보면서 저게 저런 걸 2차라 그러지?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x 플러스 2y는 2차가 없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깨닫는 그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많은 이론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수의 정의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거론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런 문제도 한 번씩 얘기해야 됩니다. 1학년 때 배운
이 1차 방정식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차 방정식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한번 그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이것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줘요.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말로는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야. 근데 지금 해가 여러 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냥 바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이제 같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게 하는, 그런 찾아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수업 연구로 가보면 이제 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중1에서 ax 플러스 b 이퀄 0의 이런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문자가 x 하나였다는 사실. 중2에서는 사실 식이 좀 틀렸네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것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1차 중2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방정식은 두 문자가 이제 모두 1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주목하는 문자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차수는 여전히 1차라는 사실. 그래서 방정식 또는 다항식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 더해진 개수가 아니고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과제로 들어가 볼까요? 학습 목표를 다시 이제 상세하면 1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쪽으로 넘어가면 교육과정 여전히 1차 함수와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관계를 이해한다 이래 했지만 아까도 두 가지 우리가 학습 목표를 바꿨듯이 여기도 학습 목표를 자세하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1차 함수와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검정 교과서는 이게 불가능한, 아직 1차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1차 함수를 미리 다룬 이유가 바로 이 1차 방정식을 풀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가르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넣은 거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목표고요. 기울기가 이제 0인 그러한 1차 함수는 y = q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래프, 또 그것을 이용해서 x = p라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는 축의 평행한 그래프는 y = q가 먼저 다뤄지는 게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 함수에서 올 수가 있어요. 1차 함수 y =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자동적으로 이제 y = q라는, y = b라는 이런 그래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에 평행한 두 개의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이 두 개의 직선 가운데는 x축에 평행한 이 y = q 형태가 이 애들의 지식 세계, 애들의 배경 지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라는 그 배경 지식 속에 기울기만 바꾼 거니까. 근데 x = p라는 것은, y축에 평행한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죠. 그건 1차 함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우리가 아는 직선도 아닌 이상한 직선이 그려지는 건데, 그것은 y = q를 그려보면, x축에 평행한 걸 그려보면 y축에도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 있다. y축에 평행한 직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감지가 되는, 인식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 순서를 y = q를 먼저 그리고 그걸로 x = p를 이해하도록 하는, 추론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순서도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정 교과서에서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죠. 1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제 검정 교과서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가 언제냐면 맨 뒤에 나옵니다. 1차, 요거는 사실은 1차 함수 배운 이 단원이 아니고, 검정 교과서는 현재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또는 연립 방정식을 다룰 때도 1차 함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는 그 단원이 아니고 1차 함수 단원의 맨 끝에 나오는 거죠.
1차 함수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다시 다루는, 되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 1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이고, 이제 이 수학의 발견은 이게 그냥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단원입니다. 1차 함수 단원에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차 방정식을 끄집어내고, 한 달 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 끄집어내고 그거의 해를 이렇게 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프에다가 이제 찍어서 여기 1차 방정식 모든 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 모든 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다루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자연수 해만 다뤘죠.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란 말을 쓰고요. 이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용어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중학교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용어로 쓰진 않고 그냥 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야, 도형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포물선이야,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도형의 방정식이다, 2차 함수 포물선을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쓰진 않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포물선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원도 있고 뭐 다른 함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을 아이들이 정식으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 1차 방정식 그러면 이거는 애들 그 사고에는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 풀면 답이 몇 개 나오는 겁니다. 방정식이니까 답이 몇 개 나오는 거지, 그것이 그래프로서 그려지느냐 하는 상당한 그 용어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방정식이 따로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 방정식은 함수 속의 일부로 가르쳐져야 자동적으로 이 함수라는 그래프 속에서 그중에 일부가 방정식이 되는 것이지, 방정식의 세계를 막 크게 굳건히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함수를 가르치면요 서로 다른 세계가 되는 거여서, 이 방정식에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함수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상당히 아이들한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선생님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중2에서 정말 1차 함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가르쳐지는 이 연립방정식과 또 부등식도 역시 1차 함수 속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훨씬 더 부등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이제 여기서는 1차 방정식의 이 x의 간격, 사실은 해의 간격이죠. 간격을 점점 작게 해서 이렇게 위에다 이제 나타내면 이 직선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의 방정식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가죠. 그래서 직선으로 나타내는 이런 과정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정리하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1차 방정식에서 이런 1차 함수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 단서가 상당히 문제됩니다. 저는 이 학교 시험 낼 때 아마 이게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것인데, 요런 걸로 막 시험 내는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방정식에서 A가 0이냐 아니냐, B가 0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것이 1차 함수와 무슨 관계인가를 수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요. 이건 정말 엄격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콤마, 이 사이에 콤마가 찍혀 있어요. 콤마라고 하는 것은 뭐 선생님들은 이 컴마는 엔드다 또는 오어다, 이 혼란이 있습니다. 3학년 올라가면요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때 x 이퀄 1 또는 x 이퀄 2를 이렇게 컴마로 씁니다. 이때는 이게 엔드가 아니고 오어거든요. 1이나 또는 2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는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동시에 B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때 이게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 아이들이 확실히 올 수도 없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나이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자꾸 시험 내서 이걸로 헷갈리는 아이들을 잡아내는 그런 시험은 좀 야비한 게 아닌가, 저런 생각에서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1차 함수를 뭐 풍부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뭐 이런 걸 시험을 내야지, 이런 문자상의 아주 추상화된 이런 식을 가지고 수학자들이 만든 이런 기호를 아이들이 철저하게 받아들이게. 근데 실제로 수업에서는요 이걸 철저히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막 내는 이런 걸 보고 정말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여기 요 사이에도 이게 엔드냐 오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참 어렵잖아요, 이것이. 실제로는 또 이거 오어가 되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엔드가 되는 표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정확하게 차라리 구분하든가, 콤마라는 것은 많은 걸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든가 또는 강조를 하든가 또는 정확히 교육을 하든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수학의 발견은 탐구하기 3번입니다. 교과서 112쪽이죠. 다르면서 같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무슨 뜻인가 헷갈리죠. 그래서 다음을 탐구해보자 그래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기억으로 먼저 줬어요. 이건 방정식이라고 줬어요. 우리가 말하면 f, x, y 이퀄 0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그다음에 y 이퀄 fx 형태.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을 다 취하고 있죠. 니은은 이런 양함수. 이거는 음함수 형식을 띠고 있죠. 누가 함수냐? 주체가 y 이퀄 fx면 y가 x의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x가 y의 함수인지 y가 x의 함수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렇게 음함수, 가려진 누가 누구의 함수인지가 가려진 형태로 표현한 이 방정식과 그다음에 양함수 형태로 표현한 y 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서로 다르면서 같은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리게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다. 방정식에서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아직까지는 수학의 발견도 아직까지는 이 방정식을 그냥 일차함수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이 수학의 발견도 초기에는 x, y의 자연수라든가 또는 정수해를 이제 구하게 했죠. 예를 들면 이제 x가 0이면 y가 3이 되는 거니까 아니 x가 0이면 y가 6이 되는 거니까 0,6을 찍겠죠. 6을 찍고 그다음에 x가 1이면 y가 얼마입니까? y가 1이면 y가 4네요. 그다음 1,4, 2,2, x가 3이면 y가 0. 이 정도 찍어서 해를 쭉 구하는. 그래서 해를 모두란 말이 들어요. 모두 찾아 그랬으니까 결국 모두 찾으면 이것이 이제 무수히 많은 이런 직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1차 함수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y 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y절편이 6이고 길이가 마이너스 2니까 두 칸씩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직선을 바로 또는 x절편을 3을 바로 잡아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그리기 편한 아이들의 상태는 현재는 1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직선으로 보고 y절편이나 기울기 또는 뭐 x절편 또는 두 점을 잡아서 그리는 게 익숙할 때가 이제 아이들은 된 거죠. 우리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이 순간에는 직선 그림이 훨씬 더 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어쨌든 두 개를 그려서 세 번째 문제는 기억 니은의 그래프를 비교해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이들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죠. 같다. 각각 따로 그렸지만 같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다. 3학년 올라가면 2차 방정식은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말은 하질 않지만 그냥 포물선이다 하더라고요. 교과서는.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교사 또 교과서가 또 이 교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아이들이 새겼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수학의 발견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최대한 금하고 그 가르쳤더라도 그것을 꼭 아이들 말로 다시 표현하도록 하는 설명하도록 하는 요구가 꼭 들어갑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써보자. 모든 활동은 아니고 써보자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y 콜 마이너스 a분의 bx b분의 ax죠.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 빼기는 음수네요. 빼기 b분의 c
이렇게 쓰는 상태에서 이것이 1차 함수다. 1차 함수다니까 이것이 직선이다. 이제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 과정, 끌어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번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이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같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정말 이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변형해서 꼴로 나타내 보자라는, 아까 교과서가 이제 두 개 같다고 표시한 이런, 아까 교과서 박스를 보셨죠? 이것이 서로 이제 같다는 것을 표시한 이걸 아이들 손으로 직접 그려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설서를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탐구활동 의도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런 말을 부제로 쓰고 있는데, 직선에 초점을 둬라. 이게 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관계에서 핵심은 직선이다. 직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탐구하기 2 앞에 사실 1차 앞에서 한번 탐구를 했어요. 그에 대한 복습 과정입니다. 첫 번째 1-1번은 복습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탐구하기 2번을 보신 분들은 그 탐구하기 2에서 보면은요, 1차 방정식의 해의 그래프가 직선이 됨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1-2번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묻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1에서 1차 방정식 그래프를 보면서 1차 함수와 같은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어둔 문항, 아이들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열어둔 문항이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 모양에서 아이들은 1차 함수 그래프가 연상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면서 보니까 이게 직선이네 라는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개수를 다르게 주었어요. 아까 식을 보면요, 이제 약분에서 나오도록, 약분이 안 되는 거는 바로 수치가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같지 않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차 방정식을 줄 때 2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줬고, 1차 함수를 줄 때는 그것을 약분해 가지고 이제 y의 개수가 1이 되는 거니까 수치가 달라져 버렸죠. 다른 식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식이 같은 식임을 학생들 스스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상 답안은 이제 같이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는 147쪽인가요? 147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수업 노하우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 교과서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에 탐구 활동에서 우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쭉 많은 해를 구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그 처음에 우리가 자연수 범위나 또는 정수 범위에서 주로 해를 구하는 활동을 이렇게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아이들이 꽤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모두란 말이 그런 의미죠. 다 찾았냐? 네가 지금 구한 해가 전부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질문하는 그런 발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발문을 여러분이 함으로써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죠. 틀렸다 이게 아니고 좀 더 해봐라라는 어떤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릴 때는 기울기와 y절편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의 의도지만, 아이들은 이제 2점을 찍는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2점을 찍어서 또는 x절편이나 y절편을 해서 어쨌든 직선을 연결하는, 직선을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또 시비 걸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또는 2번에서 또는이라는 단서를 썼는데, 이 또는이란 말이 교육과정상 정확하게 가려지지는 않죠. 교육되지는 않죠.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 또는과 그리고가
고등학교 명제단원에서 용어로 다뤘어요. 또는과 그리고를 용어로 다루다가 2009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2015에서는 다시 삭제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다뤘다는 얘기는 또는과 그리고가 그거를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나이는 학자들은 고등학생으로 본 겁니다. 근데 다시 뺀 이유는 이것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는과 그리고를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주로 교과서 집필자들의 그 불만을 받아들여서 용어에서는 빼고 용어에서 뺐습니다. 용어에서 빼면 교과서가 명시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저는 참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나 또는 언제 배우란 말이냐. 이렇게 막 교과서가 막 쓰고 있는데 아무 때나 중학교도 쓰고 있는데 또는이란 말을 또는 그리고도 막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쓰는 거냐. 가르치기 어렵더라도 어쨌든 예시를 통해서라도 꼭 가르쳐야 된다. 구분하는 것을.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예시를 통해서라도 꼭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이죠. 일상에서도 이 또는이란 말은 성인들이 잘 못 쓰는 용어입니다. 또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죠. 우린 수학에서는 또는 그러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A, B가 있다면 A 또는 B라는 것은 A냐 아니냐에서 네 가지 경우에서 둘 다는 딱 엔드 하나인 거고 또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수학의 논리가 정확한 논리입니다. 법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법에서도 또는 다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요. 근데 이 일상 성인들의 그 세계에서는 또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는 이상한 그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는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수학에서도 이걸 구분해 차라리 명확하게 써야 되는지. 근데 또는 자체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는 안 써버리면요. 우리가 세 가지 용어를 써요. 세 가지 경우를 다 써버려야 돼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인데 수학 하는 입장에서는 이 또는이라는 용어 하나 만들어서 세 가지를 그냥 포괄해서 써버리면 얼마나 쓰기는 편한 색이 한 줄로 쓸 수 있으니까 한 단어로. 근데 이제 안 쓰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쓰려면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 교육과정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 저는 이 그리고하고 또는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그 두 개의 탐구하기를 같이 다뤄봤고요. 10분간 쉬고 지금 9시 52분이니까 10시부터 2차 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선생님들 쉬겠고요. 쉬는 동안 이제 그 혹시 제 1차 시 강의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좀 이렇게 더 추가하거나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또 그거 아니래도 평상시 이제 이번 달 수업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2차 시 시작할 때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하면서 2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